있습니다. 세존의 미러, 비밀스러운 말, 설두지감. 설두지감 스님은 앞에서 우리가 풍경, 절에 가면 바람 불면 땡땡그랑 하는 거, 그 풍경시가 있었죠. 그래서 이 바람만 가지고 공중에 매달려 가지고 동풍, 서풍, 남북풍에 딸랑딸랑 딸랑딸랑. 그게 천동여정 스님의 시고, 천동여정은 특히 일본의 도겐선사, 일본 조동종의 묵조선을 일본에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종단 중에 하나예요. 도겐선사의 스승이 천동여정이고, 천동여정의 스승이 지금 설두지감이에요. 그래서 제자도 시를 참 잘 쓰는데 저는 이 설두지감의 이 시가 그렇게 마음에 들어. 네, 되게 좋아요. 그래서 참 이런 기쁨이 있어요. 세존께는 숨기신 말씀 계셔도 가섭은 가림없이 이해했나니, 세존 미러, 세존의 비밀스러운 말, 세존께는 비밀스러운 말이 있었고, 근데 가섭은 그거를 남김없이 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염화미소라고 하는 선의 시작이 이거지요. 그래서 그 고사를 이제 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이 설두지감이 염화미소 화두를 지금 뚫었다 이거예요. 모를 때는 의심이 있고, 뚫고 나면 의심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깨달으면 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의심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깬다. 이게 지금 가나선의 방법론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부처님은 숨기신 말씀이 뭘까? 부처님께서 숨기신 말씀이 뭘까? 말은 안 하고 이렇게 꽃만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모션만 취했는데 거기에 어떤 비밀한 뜻이 뭘까? 근데 가섭은 또 그걸 알아듣고 미소를 지었다. 그러면 모든 화두의 원형은 염화, 미소. 근데 그거를 지금 설두지감이 타파했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계속 집중하다가 이제 의심이 사라졌다. 그리고 사라진 경지를 이제, 이 멋져요. 다음 읽어봅시다. 여러분, 모든 선시의 기본 구조예요. 선시의 기본 구조에는 앞에 두 줄은 이런 자기가 공부한 모양을 드러내요. 앞에 두 줄은. 그리고 깨달음이 오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두 줄은 깨달음을 드러내요. 근데 모든 깨달음은 자연이에요. 자연 속에 내가 사라지는 것. 아까 이야기한 한 인간이 속이 뻥 뚫려가지고 나는 사라지고 자는 사라지고 온통 자연 하나만 남는 것. 되게 시원한 경지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있으면 언제나 구질구질해요. 내가 없으면 깨끗해요. 그죠? 보세요. 더럽다. 더럽다의 한국에, 본래 더럽다의 한국의 우리말 뜻은 덜 없다에서 왔대요. 이거 제가 지금 이런 거 소개하는 건 전부 다석 이용모 선생님이, 다석 이용모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면 더럽다 글씨 써놓고 하늘에서 여기에 대한 뜻이 올 때까지 기다려. 그러면 더럽다의 뜻이 덜 없다 하고 탁 와. 그러면 그걸 딱 적어가지고 일기를 쓴 거예요. 그게 다석 일지예요. 그래서 평생 아침에 일어나면 그 일지를 쓰셨어.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말에 더럽다란 말이 무슨 뜻인가? 덜 없다. 뭐가 덜 없는가? 내가 남아있으면 더러운 거예요. 참, 이게 말이 내가 있으면 더러워. 근데 깨끗하다 하잖아요. 깨끗하다.
깨끗하다는 깨트려서 끝장을 내버린 거예요. 그 뭘 깨트리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관념들. 나라고 하는 관념이 살아남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진리라고 하는 관념을 붙잡음으로써. 진리를 진리다 하면 반드시 진리다고 하는 내가 있어. 그러니까 나를 버려가지고 덜 없는 나를 다 없는 깨트려 끝장내는 방법은 진리를 놓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는 깨달음을 놓아야 돼. 그래야지 깨끗해져. 여기 지금 하나의 방법론이에요. 많은 분들이 아 이거군요 하고 딱 알아챈 뒤에 그 다음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이제 놓아야 돼. 버려야 돼. 이거다라고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게 이제 공부예요. 그래서 재밌죠? 더럽다라고 하는 한국어는 아직까지 덜 없다. 다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깨트려서 끝장을 내야 되는 게 그게 깨끗한 건데 아직도 지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진리다고. 이게 진리다 이런 걸 지고 있는 것이. 그래서 선에서 전생에서부터 타고난 또 어릴 때 할 수 없이 배운 관념도 버거운데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관념을 더 얻는다. 더 얻는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의심이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다 뭉쳐가지고 모든 관념을 뭉쳐서 한꺼번에 깨뜨려 버리는 거. 이게 이제 가나선 화두의 방법이고 그런 면에서는 진짜 천재가 찾아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들면 의심이 깊어질수록 모든 관념이 다 붙어버려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관념들이 다 붙어가지고 깨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에 골똘하게 의심에 들어가면 그게 뭉쳐가지고 모든 관념들이 다 결국에는 엉겨붙어서 타성일편 한 덩어리가 된다. 그러니까 그게 깨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결국 우리 공부는 돌아보면 계속 본질을 한번 발견을 해도 안에는 뭔가가 석연찮은 뭔가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결국에는 다 끄집어내서 제대로 의심을 통해서 의심이 사라지게 만드는 거. 그래서 의심이 사라지면 그게 이제 공부의 깨달음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자연이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자연, 현실이기 때문에 이미 결론은 다 드러나 있어서 숨겨진 것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눈앞에 현실이 숨겨진 부분이 있나요? 어느 한쪽이 안 보이는 데가 있나요? 안 들리는 게 있나요? 다 보고 들리잖아요. 요대로가 진리인데 근데 우리는 뭔가가 관념을 가지고 뭔가를 지금 추구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모든 의심이 다 사라지면 결국 돌아오는 것은 눈앞에 현실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걸 이제 한 바퀴 도는 거. 현실에서 출발해가지고 한 바퀴 돌아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거. 그래서 첫 출발한 그 지점을 초심이라고 해요. 초심. 그러면 선심은 초심으로 돌아오는 거. 이 말도 이제 우리가 하다 보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유명한 책 이름이 선심, 초심. 젠 마인드, 비기너스 마인드. 그러니까 처음 공부 시작하는 그 사람의 마음으로 돌아오는 게 이 참선이라고 하는 우리 공부예요. 자, 그러면 초심이라고 첫 시작하는 마음으로 돌아왔다 이거예요. 설두지감이 여기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다가 의심이 사라졌어. 자,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 보라, 하룻밤 비에 꽃잎은 져서 물에 떠 흐르는 온 성의 향기. 그러니까 어젯밤 비가 와가지고 꽃잎이 떨어져서 그 꽃잎 향기가 온 성을 진동하고 있다. 깔끔하다 이거예요. 지금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관념이 떨어진 인간. 우리가 그 국립박물관에도 있고 일본 교토 광룡사에도 있고 미륵보살 방가사유상
이런 거 보면 사람이 깔끔하잖아요. 왜 깔끔한가? 왜 깔끔한가? 관념이 떨어진 인간이 그 모양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그냥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깊은 감동이 오잖아요. 그게 그 관념이 떨어진 인간. 온갖 그런 아르마리가 없어진. 결국 관점은 내가 사라지는 건데, 선녀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진리에 대한 온갖 언어들은, 진리에 대한 온갖 언어들은 거기서는 냄새가 난다. 그러면 어떤 설법하는 자리에서 냄새나는 말들을 뱉어놓고 있으면 너무나 기가 막히는 것은 안에 앉아서 듣고 있는 사람들이 남이 먹다가 소화 못 시키고 뱉어놓은 오바이트 한 거를 삐져서는 그거 맛있다고 막 받아먹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참 기가 막히네. 말을 하고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 공부는 어쩔 수 없이 언어로서 이해는 해야 돼요. 그리고 이해한 다음에는 이제 언어 버리는 게 나머지 공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의식이군요. 하고 알아채신 분이 이렇게 지금 계속 나와요. 여기도. 우리 도반들 사이에도 한 분, 두 분 이제 근본 질문을 받았잖아요. 무엇인가? 의식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 그 의식이 무엇인가라는 게 안 풀리고 있다가 집중수행에도 참가하고 수업도 들어오시고 하다가 언젠가 한번 문득 이거구나 하고 탁 알아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할 때. 그 다음은 이제 버려나가는 거. 자기를 비우는 거.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비워나가는 게 이제 그 다음 공부예요. 고목나무에 꽃이 핀다 이런 말 들어요? 그런 말 듣잖아요. 그게 한 인간이 이 모든 관념이 비워져가지고 텅 비워진. 근데 지혜는 성성하게 피어나는 고목나무에 꽃이 핀다. 다른 비유를 들면 젊을 때는 막걸리가 익듯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다가 그 거품이 싹 가라앉는 거. 그래서 이제는 모든 거품은 가라앉고 향기로운 술이 되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다 이 말은 처음에는 배워야 하고 두 번째는 그 배운 것을 버려야 하는. 공부는 쉬는 거라는 말 아시겠어요? 알 때까지는 열심히 해야 되고 이 본질인 의식을 자각할 때까지는 이거구나 하고 확인될 때까지는 열심히 해야 되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그거는 내가 욕심을 내건 욕심을 안 내건 붙잡건 안 붙잡건 상관없이 언제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내려놓을수록 분명해지는 거죠. 내려놓기 위해서 끝까지 남아있는 의심을 제거해 나가는 거.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면 남아있는 의심이 있다 이거예요. 비록 본질은 알아챘지만 여전히 그 본질을 소유하고 싶고 또 본질을 뭐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싶고 여러분 그런 거 많이 해요. 그때는 그저 자기 공부한 거를 다 도표로 만들어 보려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스님 중에 특히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그 사람을 붙잡는 그걸 그려가지고 지는 사람은 에고잖아요. 끝내 에고는 이걸 소유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압축해서 도형으로 소유하고 싶어하는. 근데 공부할 때는 그런 게 도움이 되는데 끝내는 그걸 다 놓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좌주 강사분들이 알 건 다 아는데 마음이 쉬어지지 않는 이유. 그는 그 관념이 그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념 버리는 것이 이제 공부다. 그 협산선회가 그걸 못 버리고 묻는 대로 답은 척척 하는데 답하는 그것이 틀리진 않는데 근데 그것을 쥐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선자 덕성이 물에 빠뜨려가지고 물에 빠뜨린 상태에서
뭐냐 하니까 또 입을 벌리니까 또 집어넣고 해서 이제는 그 말이 안 나오도록 만드는 거. 그게 인간의 성숙이에요. 인간적이라는 것은 관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때가 묻어 있는 것을 벗어나가는 작업인데 결국은 관념을 내려놓는 거다. 그래서 자연 속에 가보세요. 자연 속에 가봐서 내가 있는 그대로 자연하고 하나가 되는가? 아니면 자연은 자연이고 나는 계속 머리가 돌아가고 있는가? 딴 생각하는가? 거기서. 그냥 그대로 증명돼요. 자기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요. 자기 공부를. 있는 그 자리에서 어젯밤 비가 내려서 시냇물에 꽃잎들이 쭉 흐르는데 거기서 향기가 진동한다. 이거 하고 그거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고 느껴서 받아들이는 거 하고 하나가 되는 거 하고 그걸 보면서도 계속 딴 생각은 안에서는 돌아가고 있는지를 자기가 보면 된다 이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안 돌아간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시각 깔끔하고 정말 좋아. 그러니까 앞 두 줄은 세존께서는 비밀한 뜻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가섭은 그걸 이심전심으로 다 알아챘는데, 그러니까 그 세존과 가섭 사이의 이심전심에 도대체 무슨 뜻을 주고받았을까 하는 것이 이 지금 설두지감의 화두였다 이거예요. 그것이 딱 뚫리고 나니까 있는 그대로 자연만 남더라. 뚫린다는 말은 결국 의심이 터지는 것은 모든 관념이 사라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의심이 크면 깨달음도 커요. 이 말은 뭐냐면 의심이 크면 모든 관념 덩어리가 크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깨질 때 모든 관념도 크게 깨지니까 깨달음도 크다. 근데 그런 의심이 없이 본질을 깨닫는다? 그러면 여전히 관념은 남아있어가지고 세월이 오래 걸린다. 그 공부 힘이 없다. 그러니까 그보다는 의심을 가지고 모든 관념을 계속 뭉치게 해가지고 터트려 나가는 거. 이게 오히려 빠른 공부법이다 하는 걸 찾아낸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눈을 뜨고 있는 이 공간 전체가 한 개 의식으로 이렇게 꽉 차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 공간 전체가 한 인간한테는 어떻게 느껴지느냐 하면 의식으로 꽉 차 있는, 아니 의식 이꼬르 공간, 딴 말하지 말고 지금 생명 이꼬르 의식, 의식 이꼬르 공간. 그러면 한 인간이 지각할 수 있는 공간 전체, 이게 그냥 이대로 그냥 틈 없이 그냥 의식인데, 이 의식이 어떤 식으로 느껴지는가? 정법은, 바른 진리는, 바른 의식은 안장, 눈에 장, 간직할 장자. 지금 한 인간한테 의식은 눈에 이렇게 꽉 차서 느껴져. 의식을 발견한 사람은 이렇게 지금 시야 전체가 깨어있는 의식이라고 하는 뭔가 밝은 느낌. 여러분, 불의 특징이 뭐예요? 불이 있으면 반드시 밝지요. 빛이 나오잖아요. 또 하나가 열기가 나오지요. 그래서 이렇게 탁 앉아 있으면 아무 일도 안 하는데, 아무 일도 안 하면 안 할수록 깨어가지고 어떤 밝아. 의식 자체가 깨어 있어서 밝아요. 그리고 밝게만 한 게 아니고 약간 살아있는 생명 같은 에너지. 그래서 약간 불길이 이글이글 하듯이 스스로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이글이글 타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그런 자연적인 탐이 아니라 생명 에너지가 이렇게 꽃이 피어나는, 그래서 그 생명 에너지가 피어나는 모습이 모든 불화의 기본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불화 혹은 수미단, 부처님 모셔놓은 수미단에 가면 능쿨 장식들이 있잖아요. 모든 인간이 만든 모든 무늬, 지금 그 호피 무늬, 무슨 고사리 무늬, 모든 무늬가 이 생명 에너지가 이렇게 이글이글 타는 느낌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불화 학자들은 연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불교 그림 연구하시는 분한테는 가장 핵심적인 기본 원리가 연기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문이 문자를 붙여서 연기문이라고도 해요. 고려불화 있죠. 고려불화의 모든 선은 연기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관세음보살이 앉아 계시는 그러니까 모든 불화 중에 최고가 고려불화 중에 최고가 관세음보살 하고 선제동자가 만나는 장면 이런 걸 그렸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보면 바다 물결이 파도가 확 이렇게 가득 차 있거든요. 그 하나하나 물결들이 전부 다 지금 생명 에너지의 발산이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의 의식이 이 공간으로 꽉 차 있으면서 빛도 내고 에너지도 내고 지금 하여튼 이게 그냥 생명으로 꽉 차 있어. 이게 정법은 바른 법은 이 지금 눈에 그러니까 이 공간 전체가 한 인간한테는 자기 눈이 있는 자리에 실제로는 여러분 눈이 있는 자리에 실제로는 뭐가 있는가? 공간이 있고 공간 자체가 의식이고 이 자체가 생명이고 이것이 빛을 내면서 에너지로 꽉 차 있어. 에너지를 보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에너지가 뭉친 것은 화신이라고 하고 그리고 투명한 이것 자체는 법신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이렇게 꽉 차 있어서 정법 안장 나의 정법 안장을 가슴에게 물려준다 할 때 부처님께서 이 바른 법이 부처님한테는 어떻게 지각되는가 눈에 지금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눈인 거야. 여러분 우주가 이 세계가 한 개의 눈 그거를 물려준다는 거예요. 이 한 개의 눈이 뭐예요? 의식이다 이거예요. 관념이 텅 비어진 거를 열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열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관념이 텅 비어진 그게 열반이에요. 그러면 관념이 텅 비어 있으면 이 세계는 깨어있는 이 한계로 지각이 돼. 그를 묘심, 참 신통한 의식이다. 절묘한 의식이다. 참 신비한 의식이다. 관념만 없으면 이 세계 전체가 한계의 묘심, 참 묘한 이 의식이구나. 바로 부처님이 연꽃을 들어 대중에게 보이며 눈을 깜빡이신 일, 즉 염화 순목을 가리킨 것이 된다. 염화 순목. 여러분 순목이란 말 기억나요? 제가 순목 책에 순목이 있으니까 순목을 해서 시, 보일시자 보일시, 시이 이는 이것 없으면 윤이죠. 윤 앞에 이게 사람 인명이 붙으면 이라고 발음해요. 시이 이것을 순목 눈을 깜빡여서 이것을 보여준다. 그 시 기억나세요? 향음이 나에게 한 물건이 있는데 나에게 아유일기 나에게 한 물건이 있는데 순목 시이 눈을 깜빡여서 이것을 보여주마. 나에게 한 물건이 있는데 이것을 눈을 깜빡여서 이것을 보여주마. 근데 이렇게 보여주는데도 못 알아듣겠다면 큰 소리로 사미야 하고 불러보겠다. 그러니까 눈만 깜빡여도 이것을 말한다 이거예요. 혹시 이거 가지고 동작이 제수가 너무 작아서 못 알아듣는다면 큰 소리로 사미야 하고 불러 보여주겠다. 그러면 그 시를 보여줬더니 앙산이 향음을 점검하러 왔다가 오케이 조사선을 깨달았구나.
그전에는 향음이 처음부터 이 말 한 건 아니죠. 처음에 앙산이 당신 공부를 한번 점검하러 왔소. 당신 공부를 드러내 보시오. 하니까 내한테 작년 가나는 송곳 꽂을 땅을 찾기가 좀 어려웠더니 올해 가나는, 그러니까 마음이 비어졌다 이 말이에요. 올해 가나는 송곳조차 사라졌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직 멀었다. 그건 열애선이지 조사선은 아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다시 하고 새로 시를 다시 말하는 게 아유일기, 나에게 한 물건이 있는데 눈을 깜빡여서 보여주겠다. 혹시 못 알아챈다면 내가 큰 소리로 사미야 하고 불러보겠다. 하니까 오케이 이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마음이 쉬어지는 걸 표현했고 다른 쪽에서는 본질이 분명히 이렇게 드러내는, 다시 말하면 마음이 쉬어진 것은 무심이에요. 이해되세요? 제가 지금 계속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주제는 이걸 한번 알아채면 요거 자체는 무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의식이 스스로는 텅 비어서 깨어 있어서 텅 비어 있다는 것을 무심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 있잖아요. 그 무심이 죽은 무심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서 지금 보고 듣고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에서는 죽어 있는 무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활발하게 살아난 평상심이 더 중요해요. 항상 본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본질이 현상으로 드러나는 게 중요해. 다시 말하면 마음을 쓰는 게 중요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이 마음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시는 무심을 말했고 뒤에 시는 눈을 깜빡이거나 사람을 부르거나 하는 것은 평상심, 이걸 쓰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공부는 평상심이 자유자재가 되는 거, 활발한 것이 우리 공부잖아요. 그러면 무심이라고 지고 있으면 평상심이 활발하지 못해. 이해돼요? 그래서 무심을 버려야 활발하게 모든 임기응변이 자유자재로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공부다 이거예요. 오늘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은 무심이라고 하는 관념을 떨어져야 이 현상 자체가 활발하게 본질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따로 의식이라고 하는 뭔가를 무심, 의식 이런 거를 따로 지고 있으면 관념이 되고 그걸 지고 있는 한은 여기서 100% 못 산다 이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들의 지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에고가 붙어 있는 모습이다. 깨달은 다음에는 빨리 버려야지. 지혜도 버리고 반야도 버리고 무심도 버리고 다 버려야 이것이 눈앞에 있는 이것이 그것들로 살아나는 모습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오늘도 표현만 다를 뿐. 여러분 부처님이 꽃을 든 거나 닭이 꽃게로 하는 거나 그 자체가 이 무심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깨닫잖아요. 꽃이 피는 걸 보고 깨닫거나 닭이 꽃게로 하는 소리를 듣고 깨닫거나 부처님이 지금 꽃을 드는 걸 보고 깨닫거나 다 지금 같은 메커니즘. 그것 자체가 생명의 현현, 생명의 현현이다 이거예요. 그게 틈이 없이 딱 맞아떨어질 때 그때 이제 깨달음이 온다 이거예요. 아는 사람은 그렇더니 방거사가 신통묘용이 뭐냐 하고 하면 물을 깃고 뗄나무 나르는 일이다 라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유명한 말이에요. 여러분 신통묘용이 어디 여기 앉아서 저 밖을 보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 앉아서 저 밖에 거를 보는 것이 신통묘용이라면 얘가 신통묘용이에요. 얘는 지금 완전히 시공을 초월해서 다 보여줘.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신통묘용이에요. 살아있다는 걸 말로 하면 관념이지만
물을 깃고 장작 나르고 이게 신통교육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철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특별한 일은 다 사라지고 특별한 일은 사라지고 너무나 당연한 평상심으로 돌아오기. 그러려면 모든 관념이 떨어져야지 된다. 그러니까 방거사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런 관념을 이겨낸 사람이 하는 말이다. 읽어보겠습니다. 송대의 대신 황상곡이 찾아오자 회당 조심 스님이 물었다. 그대가 잘 아는 논어에 자네들은 공자가는 말이에요. 제자들 보고 자네들은 공자인 내가 무엇인가 숨기고 있는 줄 여기는가? 나는 그대들에게 숨긴 것이 없노라. 는 공자의 말씀이 있는데 매우 우리 선종의 취지와 일치한다. 그대는 이것을 어떤 뜻이라고 알고 있는가? 그러니까 황상곡이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으로 문답은 일단 끝났다. 그런데 조금 후 이제 선사가 지금 황상곡이 익었다는 걸 느끼고 그동안에 대화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 처음에는 차가운 얼음 같은 사람이 이제 오랫동안 겪어보면 이제 많이 녹았어. 이제 때가 됐다 느끼고 한마디 툭 던졌어요. 자, 아직은 모르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조금 후 둘이서 산길을 산책했을 때의 일이다. 마침 봄철이어서 온 산이 꽃으로 뒤덮여 있었는데 회당 선사가 곁에 있는 나무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그대에게서 이 물풀의 나무 꽃의 향기가 나는가? 지금 온 성에 떨어진 꽃잎에서 일어나는 향기로 가득 차다는 말을 가지고 지금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지금 황상곡이 아직 깨닫기 전에 이제 쭉 공부를 시키다가 어느 순간 익었다 싶을 때 나는 숨긴 것이 없다는 부처님의 말이나 공자의 말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못 알아들으니까 그대에게도 이 물풀의 나무 꽃의 향기가 나는가? 납니다. 나겠죠? 납니다. 하니까 보세요. 회당 선사가 말했다. 나는 그대에게 숨긴 것이 없노라. 물풀의 나무에서 나는 향기. 그게 everything. 그게 법이다. 이거예요. 근데 요걸 알아듣기까지는 일단 향기를 맡는 자기 의식을 한번 자각을 해야 돼. 그리고 그 자기 의식이 이 모든 것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로 완성이 되는. 어쩔 수 없이 두 단계예요. 근데 어쨌든 황상곡에게 지금 냄새 나느냐? 납니다. 냄새 맡는 그것이지. 지금 일단 한번 계기가 이렇게 주어진다 이거예요. 자, 무슨 비밀이 있겠는가? 꽃향기는 도처에 풍기고 있었던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이렇게 말로 전달을 받는 거하고 여러분이 실제 상황에 처해 보는 거하고 하늘과 땅이에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말로 전달 받아가지고 에피소드를 듣는 거하고 실제로 그 어떤 상황에 가가지고 그런 딱 진검승부의 자리에 딱 서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근데 지금 여기가 지금 그 부분을 만들어주는 게 이런 선사들의 자비로운 가르침이에요. 이걸 설명하지 않고 바로 이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에요? 관념이 떨어지는 상황. 관념 없이 바로 관념만 떨어지면 지금 깨어있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확인시키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현상이 한번 사라질 때 꽉 막혔다가 터질 때 현상이 사라지고 현상이 사라질 때 사라지지 않는 거 이것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이거예요. 앞으로 저는 언젠가 우리 수업에 이런 상황을 연출하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언젠가 한번 다룰게요. 수업 시간에 이런 상황에 여러분이 딱 들어가는 그걸 연출하는 책들이 있어서 지금 수없이 같은 말을 듣는데 실제로 이것이 자기한테 탁
와가지고 콱 막혀가지고 그 순간을 순간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그거를 당하다가 벗어나겠죠. 처음에는 여러분 이게 이런 말들이 처음에는 감옥이에요. 그냥 그 여지없이 그냥 감옥에 그냥 걸려드는 거예요. 근데 처음 당할 때 당하다가 자꾸 당하면 이제는 안에서 지혜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럴 때 순간적으로 감옥에 안 갇히는 그런 타이밍이 온다. 그것도 중요한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로 지식을 얻어가는 것도 뭐 어쩔 수 없지만 결국에는 지식을 풀고 나오는 게 또 공부기 때문에 공부가 한번 고비를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런 관념으로 딱 묶어버리고 거기서 빠져나가는 것을 계속 공부시키는, 트레이닝시키는, 훈련시키는 그게 선문답이라고 해요. 네, 그런 것도 하여튼 다룬 책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언젠가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은 아시겠어요? 1박 2일 동안 우리가 이렇게 좀 집중해서 이런 문제를 다루는 시간도 있고 또 이렇게 수업하는 시간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제가 처음 집중 수행에서 만나거나 또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만났을 때, 참, 언제 될까? 언제 이 말 알아들을까? 하고, 근데 끈질기게 견디는 사람이 있어. 여기도 몇 분 계세요. 근데 좋은 소식은 언젠가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달라요. 그 알아들을 때 일단 얼굴 표정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못 알아들을 때는 불속이라고 불러. 못 알아들을 때의 상태. 근데 불 속에서 연꽃이 피는 때가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희망을 가지고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못 알아듣는데 언젠가 환하게 웃고 나타난다. 저한테 이런 이야기가 마치 불 같은데 불 속에서 이런 때가 온다. 불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는 때가 온다. 그래서 지금 불 속에 있을 때는 인상파 얼굴이 괜히 찡그리고 있어. 뭐 화가 난다. 근데 본인은 답답하고 꽉 막히고 답답하고 말귀는 다 알아듣는데 이게 안에서는 뭐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막 하여튼 화가 나 있어. 그 불이 불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환하게 웃으면서 나타나. 화중생년을 보는 그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선물을 또 주시기 때문에 저도 꿋꿋하게 계속 이 불이 지옥이잖아요. 이 지옥을 연출을 했어. 그 지옥에서 꽃이 확 피어나와서 천국으로, 그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는 사람. 근데 그런 분이 이제 공부인이 나오는데 시간이 사람마다 다 다르네요. 근데 제 경험으로는 너무 빨라도 그 뒤가 약한 것 같아, 힘이. 대신에 고생을 오래 하다가 깨어나는 사람은 힘이 있어서 그 뒤를 잘 버티는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찬가지예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지만 결국에는 길게 볼 때는 그냥 다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꾸준히 살아남는 사람은 결국은 해낸다고 할 수 있어요. 하여튼 오늘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셔서 제가 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기쁨이 있어요. 환하게 피어나는. 그래서 의심이 사라지니까. 근데 이제 나머지는 남아있는 의심을 제거하는 게 그 뒤에 공부예요. 그러니까 한번 체험을 해도 아직 완전히 이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꾸준히 그 관념 청소. 이 말을 제가 처음 썼네. 그러니까 공부가 되고 그 뒤에 공부는 관념 청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관념 청소 공부를 하다가 또 막히는 부분이 나오면 집중하다 보면 또 그게 탁 터지면서 나온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공안선이 왜 나왔느냐면 이런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공안선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그런 수준이 올라가면 언젠가 이제 그런 문제도 다룰 거고 또 좋은 교재도 있어요. 그렇게 공부하는 좋은 교재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그때 가서 공부할 겁니다. 우선은 참 선시 좋아요. 오늘 마치면서 부처님은 꽃을 들었고 가섭은 웃었는데 오케이, 그건 됐고 그 문제가 풀리면 어젯밤 비에 꽃잎이 따내려가는데 온 성에 꽃향기가 가득 찬다. 진짜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아름다운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그러면 인생이 보람된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그런 날을 우리 맞이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